4차 산업혁명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있으니까 1차 산업혁명이 있고 2차 산업혁명이 있고 3차 산업혁명이 있는 거죠. 그죠?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전기기관입니다. 전기기관. 사람이나 동물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통해서 전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를 이용할 때는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석탄을 떼야 되는데 전기를 하면 저 산골짜기에서 발전소로 만들어 가지고 전선만 이으면은 뭡니까?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혁명이 되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10진수에서 2진수로 바뀌고 디지털로 바뀌는 이런 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 3차 산업혁명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한 1980년에서 1990년대 이제 개우된 거죠. 근데 2016년도에 갑자기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2016년도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뭐 지금 한 몇 년 동안 한 9년 동안 세상이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신 나간 놈들이 이상하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달라진 게 저도 거의 못 느끼거든요. 우리는 뭐 더 오래됐으니까 일단 꼰대니까 산업화 시대에서 살고 정보화 시대에서 살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컴퓨터가 딱 들어오고 나서는 달라진 거 느껴서 인터넷하고 이메일 보내고 미국에 편지 보낼 필요 없고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전화도 아주 빠르게 되고 옛날처럼 뭐 이 약간 뭡니까 딜레이도 안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달라진 게 없거든요. 4차 산업혁명도. 근데 이 사람들 주장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뭐 인터넷, 정보화 플러스 뭡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보그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뭐예요? 거의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실현이. 뭐 블록체인이 어떻고 뭐 암호화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주장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샀어요? 없어요. 코인 투자해요? 코인 투자해요? 코인 이게 암호화폐 이게 뭐가 이게 뭐 이 통용될까요? 스테이블 코인도 뭐 얘기하고 막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이래서 제가 이렇게 컨설팅해서 암호화폐 상장도 시켜줬습니다. ICO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컨설팅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저도 이거 근데 저는 안 갖고 있어요. 코인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일단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루나 테나 사태도 뭐 건도행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게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죠. 사기성이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약간 블랙마켓에서 정부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거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명목 가치는 거의 없는 게 코인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비트코인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양반이 맨날 비트코인 올라가면 막 가는데 쟤는 팔잖아요. 조금 오르면 팔잖아요. 비트코인도요. 뭐 이러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 도대체 뭔가? 약간 이놈들이 독일에서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나온 건데 약간 자기들이 뭐 그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하면서 전자화, 기계가 아니라 전자화 이러면서 자기들이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팔아먹으려고 만든 그런 용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규제 샌드박스라고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니 코인도 그냥 아무 때나 쓰게 하고 뭐 메타버스도 제 마음대로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챗GPT도 제 마음대로 하게 하면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공유경제 뭐 우버라든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우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배민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공유경제가 4차 산업의 혁명인가?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본주의 사회는 끝도 없이 사람들이 소유를 하게 되니까 뭡니까?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사지 않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사지 말 필요가 없다. 소유하지 말고 서로 조금씩 공유하면서 욕심 버리고, 이 경제라는 게 끝도 없이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면서 즐겁게 좀 살아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유경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집도 에어비앤비에서 집도 살 필요가 없고 그냥 방 하나 서로 나눠 쓰고 돌아다니고, 차도 살 필요가 없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는 게 의료보험도 안 되고 고용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영업자가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업도 아무도 돈은 버는데 책임은 안 지고, 또 이런 자기들이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생활이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더 각박해지는 거죠. 공유경제라는 것 자체도.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되면은 3차 산업혁명만 보더라도 뭡니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2차 산업혁명에도 빈부격차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3차 산업혁명도 보니까 뭡니까? 지식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해지고 빈부격차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똑같이 또 더 커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돈 가진 사람들이 기껏해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뭡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이 한 20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뭐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뭡니까? 테슬라에 받은 스탁 옵션이 1조 달러죠. 1조 달러. 1조 달러. 인센티브가 1조 달러예요. 인센티브가.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이 돈 받아가지고 연봉 1억도 못 받아가지고 공무원 생활 하겠다고 줄 서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논의하고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식 노동자들의 급여는 훨씬 옛날에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보다 더 지금 격차가 수백 배, 수천 배가 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 그러면 한국 경제가 더 좋아질까? 일자리가 늘어날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야, 너가 임마 하루에 8시간 일할 필요 없어. 4시간씩 나눠서 일하면 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어. 실업자 안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국민들은 행복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지금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1.0, 2.0, 4.0 뭐 여러 가지 떠들고 다니는데 저도 뭐가 달라지는지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보화혁명, 바이오혁명, 지능과 정보를 얘기하는 지능이 또 뭔지도 저 잘 모르겠어요. 지능이. 인텔리전트라고 그러는데 인텔리전트가 뭔지 모르겠고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얘기하는데 IoT도 지금 뭐 거의 왜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IoT도.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모아봤자 가비지인데 이걸 통해서 뭘 얻겠다는 건지 데이터에서 뭐 석유처럼 자원을 뽑아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의 굴한 것 같고 클라우드 컴퓨팅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산 자원을 서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썼다는 거죠. 가상 서버를 만들어서. 근데 이것도 뭐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초연결, 초지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초지능도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그죠? 요번에 뭐 연세대학교인가 거기서 인공지능 수업에서 애들이 챗GPT 가지고 치팅했다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학생들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 검색해갖고. 근데 교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교수가 학생들이 챗GPT를 통해서 다 얻은 정답을 올린 것을 찾아서 페널티를 주고 점수를 안 주면 되는 건데 학생들이 그걸 검색해서 답을 썼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수의 문제잖아요. 학생들이 수백 명이 똑같은 정답을 썼다고 해서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교수의 문제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교수가 초지능이 안 되는 거죠. 초지능이. 교수가 제가 초지능이 돼야 되는데 초지능이 안 되고 초연기라는 겁니까?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죠? 수많은 디바이스가 연결된다는 거. 옛날에는 1대1 매핑이었는데 지금 수많은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거 봤어요? 뭐 연결되는 경험 있어요? 집에 가서 컴퓨터가 뭐 컴퓨터하고 냉장고하고 지금 TV하고 에어컨이 지금 연결돼요?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 막 다 됐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구라라는 얘기죠. 그때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얘기하고 막 슬랩을 깠는데 거의 안 됐어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로봇,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막 떠들어대는데 이것도 거의 된 게 없어요. AI가 뭐냐?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 Artificial이 뭐예요? 인공이라는 게 인공지능인데 우리가 인텔리전스를 정보라고도 번역했는데 여기는 또 지능이라고 쓰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인텔리전스를 뭘로 해야 돼요? 아트피셜이라는 게 아트피셜이 인공이라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아트가 우리가 예술인데 예술적인 거 아니에요? 예술적인 거? 아트가 인공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아트피셜이? 지금 명한사전 갖고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전 갖고 영어 단어 외울 때 영한사전 갖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잖아요. 영한사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영한사전 누가 만들었어요? 네이버에 있어요? 네이버 사전 보는 거예요? 시사영어에서 만든 거예요? 북이라는 걸 갖다가 책이라고 쓴 사람의 데스크를 책상이라고 이렇게 쓴 사람이 누구예요? 번역한 사람들이? 아트피셜이 인공이라고 번역하고요.